네, 3일 패션으로 로그인 되어 계시죠? 아니, 3일전자로 2100번 3일전자. 교재는 203페이지. 자, 앞 시간에 이어서 203페이지는 풀이군요. 풀이고 204페이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연습 문제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6월 2일 거고요. 하나기업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 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날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외상으로 아마 판매한 모양인데 6월 11일 날 조기에 예상대금이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에 의해서 5% 할인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가 얼마냐? 아마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5% 하면은 400만 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짜리, 그죠? 마이너스 4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하나 발행을 해야 되겠군요.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출금 들어온 거 요거는 회계 처리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반 전표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요 분계는 생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 보니까 수정 세금 계산서 건만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만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00. 외상 매출금은 부가세 포함이니까 440이겠군요. 예,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40만 원 마이너스. 그러한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2일 전표를 조회해 보죠. 메인 매출 전표 6월 2일을 입력하시면은요. 네, 여기 하나기업의 노트북 100개 판매한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기업 거 맞죠? 204페이지. 하나기업 맞아요. 자,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 수정 사유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네. 그랬더니 옆에 발행 매수 한매. 이건 한매 발행하나 보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전표 입력 창이 팝업으로 떴는데 당초분은 이제 그 노트북 100개 그 건이고 수정분 우선 작성 날짜를 6월 2일로 해야 되는지 돈 받은 날로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요 참고사항이라는 단추가 이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 참고사항이 들어있어요. 네,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요 사유가 구분해서 있고요. 여기에 이 작성 날짜 요걸 참고하는 겁니다. 작성일이 뭐라고 써 있냐면 변동 사유 발생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6월 2일로 하라고 했다면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아니라는 거죠. 변동 사유 발생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왜 변동 사유가 발생했냐면 6월 11일 날 외상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인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1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아까 그 교재에 그 6가지 유형 관련된 표에 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참고사항이 없다면 다 암기해야죠. 예,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자를 변동사유 발생일이다.
이거 시험 보는 날 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이걸 하는데 도전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되겠다. 참고사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냥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날짜를 맞춰서 고칩니다. 6월 11일 이렇게. 자, 품명은 엔터 하시고 수량하고 단가는 그냥 지나가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공급가액의 5% 400만 원이라고 딱 계산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400만 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이니까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니까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400만 원, 그리고 엔터하면 부가세에 마이너스 40만 원 입력되죠. 그래서 합계가 마이너스 440이 돼야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안내가 나오죠.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11일 날로 입력됐겠죠. 네, 확인 눌러보시고 6월 11일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가기 전에 6월 2일 거의 외상분계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8,800이었고 부가세 수금이 800이었고 제품 매출이 8천만 원이었는데 6월 11일로 고쳐보세요. 6월 11일에 노트북에 그 800만 원에 5% 마이너스 400이 입력되어 있고 분계가 외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40,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4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예,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나 있죠. 이거 이대로 두시면 돼요. 저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저희가 매월 10일날 10일 이전 세금계산서를 끊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11일이 넘어가면 이렇게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얘 가산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 수정세금 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규정에 맞추어서 발급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는 없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 실행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필요지지에서 반드시 수정 사유에 맞게끔 발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수정 사유에 맞는 발급 일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날 자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거기 만약에 이제 확정 신고나 예정 신고를 해서 신고 기간이 지났을 때 네. 그런데도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끝나고 나중에 이제 수정하게 되면 만약에 과세 기간이 달라졌을 때는 거기에 과세 기간에 그냥 적용되는 거죠. 예. 수정분이 만약에 우연하게 수정분이 6월 말일과 7월 초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수정 사유가 공급가액 변동인데 6월 말쯤에 거래가 있었는데 우리가 매출 할인을 7월 초에 했다면은 7월 초에 수정분이 발급되죠. 네. 수정분은 2기 예정 때 신고하면 되고, 네. 처음 거 그걸로 1기 확정은 원래 세금 비단서로 신고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렇게도 될 수 있겠습니다. 과세 기간 그 끝에 걸쳐지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수정 세금 기산서는 전표 입력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문제가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꼭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6월 11일부터 6월 11일 엔터 하시고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해 주시고 발행 그리고 확인 그리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하면은 여기 전자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어때요? 두 개 해보니까 감이 오죠?
네, 요런 감으로 하시면 돼요. 자,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사유로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풀이, 수행 과제 풀이, 네,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풀이가 돼 있을 거예요. 자, 205페이지 밑에 있는 6월 3일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반입받았다. 이걸 우리가 반입은 반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에는 반입이 아니고 환입. 환입과 환출 아시죠? 환입은 우리가 판매한 것이 반입 들어오는 것이 환입이고, 환출은 우리가 매입한 원재료나 상품을 다시 보내는 것을 환출. 다른 말로 반출이라고도 해요. 반입 반출 또는 환입 환출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서는 반입을 환입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팔았다가 반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해줘야죠. 반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환입일자 주었습니다. 6월 12일 날 반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수량을 마이너스 10으로 입력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6월 3일 거 매입 매출 전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림사에 납품한 것이 보이죠. 컴퓨터 80대. 거기서 10대나 반품이 들어왔어요. 자, 앞에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사유는 이번에는 세 번째 환입. 그리고 밑에서 확인. 자, 똑같이 전표 입력 창이 보입니다. 당초분이 이렇다. 수정분의 날짜는 그러면은 당초 날짜인 3일 날로 해야 될지, 환입을 받은 6월 12일로 해야 될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죠? 참고사항 눌러보세요. 맨 위에 환입은 환입된 날로 작성한다. 그래서 환입된 날을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아요. 22년 6월 12일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6월 12일 이렇게 넣어주면 22년 연도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품명에서는 엔터 치면 되고요. 여기서 환입의 경우는 수량을 마이너스로 넣고 단가는 그냥 그대로 양수로 넣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10 그리고 단가는 50만원. 그러면은 500만원 마이너스 부가세 50만원 마이너스 합계금액 550만원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밑에서 확인 누르면 전표 입력이 끝나고요. 한 건이 입력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때는 환입된 날짜로 조회해야 되겠죠. 6월 12일 거 한번 가서 보는 거예요. 아, 됐구나. 그러면서 분계도 확인해 봐야 돼요. 아까 6월 3일 거 분계를 봤을 때 6월 3일은 컴퓨터 80대 여기 외상 분계되어 있었습니다. 외상 매출,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그러니까 6월 12일 것도 분계가 외상 분계돼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 빼주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빠지고 제품 매출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분계는 건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갑니다.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하신 다음에 6월 12일로 조회해야 되겠네요. 6월 12일부터 6월 12일 엔터 엔터 엔터. 그래가지고 여기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그리고 확인 예, 다 닫아주시면 되죠. 매일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해가지고 여기가 전자발행 뜨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을 해본 것 같습니다. 환입까지. 네, 이제 뭐 수정전자 세금비단서 TAT 2급에서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거 나오면 자신이 생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또 있냐면은 문제가 207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6월 4일 겁니다. 올림푸스의 계약금 수령 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네, 계약금을 받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 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요건 분계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의 해제는요,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 환입이라든가 기재사항 착오였던 거, 또 하나는 뭐였었나요? 네, 공급가액 변동. 이거는 분계를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상 분계였고 그대로 예상해서 마이너스 시키는 그런 분계였는데 이거는 처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현금으로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현금으로 돌려줬죠. 지급했죠. 그러면 분계가 차변에 이게 원래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차변에 현금 잡혀 있을 것이고 선수금 잡혀 있겠네요. 선수금 돼 있을 것이고 대변이 부가세 예수금하고 제품 매출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계가 선수금 분계가 자동으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선수금에서 빼줘야 되는데 분명히 선수금 분계는 자동으로 안 되는 분계예요. 그러니까 분계에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여러분이 특별히 밑에 분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사유가 됩니다. 자, 6월 13일 날 해제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6월 4일 거를 일단 올림푸스에 발급한 게 있는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6월 4일 조회했더니 올림푸스에 품명 계약금 해가지고 700만 원에 70만 원 세금계산서 현금 발행을 해가지고 입금전표로 차변에 현금 770,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선수금 부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줬으니까 차변에 선수금 잡아야 돼요. 이거는 차변에 선수금, 대변에 현금 그런 분계가 돼야죠. 돌려주니까. 자, 체크하시고 자, 계약금 앞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가셔가지고 수정사유를 계약해제 4번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입력 그림이 나왔고 당초분 그대로 보이고요. 수정분 다 입력되어 있어요. 요 작성 날짜를 그래도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참고사항 눌러가지고 계약의 해제를 찾아보니까 계약 해제일로 작성해라. 날짜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일은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6월 13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성 날짜를 13일로 고쳐야 돼요.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작성 날짜만 13일로 고쳤어요. 자, 밑에서 확인 누르시고요. 수정 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13일 걸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분계를 꼭 보세요.
자, 현금 당초분이 현금 분계가 되어 있으니까 수정분도 현금 분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입금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세 예수금에서는 마이너스 70만 원, 현금은 마이너스 770 맞아요. 네. 그런데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 있죠. 어디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 되죠? 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죠. 여기를 선수금으로만 고치면 되겠네요. 259번 선수금 이렇게. 만약에 당초 전표가 계약금인데 분계를 제품 매출로 그냥 잡아놨다면은 안 고쳐도 되죠. 예, 제품 매출로 마이너스 700 났으니까. 그런데 아까 전표를 그래서 원래 전표를 분계 내용을 본 거예요. 제품 매출로 안 잡고 부채로 잡아놨었어요. 선수금으로. 그러니까 수정분 돈을 돌려줬을 때는 제품 매출에서 빼면 안 되죠. 선수금에서 빼줘야 된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가 나오면 분계를 잘 살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4가지 유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2가지 남았네요. 자, 풀이가 쭉 나와 있고요. 6월 5일 걸로 넘어가 볼까요? 208페이지입니다. 6월 5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 신용장을 사후에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6월 5일 날은 과세로 했다는 거죠. 과세. 11번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게 영세율 건이라고 신용장을 나중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12번인가요? 12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럼 원래 11번 과세는 마이너스 시켜버리고 그 건이죠. 내국신용장은 6월 20일 날 개설을 했답니다. 네네. 네. 이게 뭐지? 확인 탭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요. 자, 6월 5일 거 우리 이제 208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6월 5일 날 우리가 과세 매출로 했는데 베스트원이 내국 신용장을 6월 20일 날 개설해 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월 달에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8월 달. 곤란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예. 그냥 과세 매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7월 25일이면은 언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죠. 네. 예, 그래서 이 내국 신용장 개설에 의한 이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은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국 신용장 개설을 해 오면은 그건 영세율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신고가 7월 25일 날 확정 신고니까 그날이 지난 뒤에 발급받은 것은 이거는 수정의 사유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론 문제로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론 문제로. 예. 시청에서 그게 그러면 과세로 갖다 신고하고 또 가서 영세율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끝난 건 못한다는 그냥 끝난 거 아예 못하는 거예요? 예, 내국 신용장의 개설로 인한 사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사유는 내국 신용장을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일까지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왔을 때에 한해서 수정할 수가 있다. 예. 그냥 그걸로 끝나. 예, 그걸로 끝나요. 예. 수정을 못 해요. 그 이후에 내국 신용장 발급권은
이 건하고 이제 매칭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수정 내국신용장 개설을 해오려면 확정신고 기간 이내에 해와야 돼요. 네, 그거 알아두십시오. 가끔 이론 문제로 나옵니다. 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입금 받을 때 영세로 해서 갖고 오면 얘는 과세로 끊었으니까 부가세가 같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이제 확정신고 전에만 가져오면 당초분 과세를 완전 취소시켜 버리니까, 예, 취소시켜 버리고 세금 없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니까 받을 돈을 세금 빼고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월 5일 걸 가보세요. 자, 이 메인 매출 전표 6월 5일 걸 가보면은 보시다시피 베스트 1을 거래처로 해서 프린터기 100대를 과세로 세금 계산 부가세 200만 원 포함해서 발행을 했죠.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외상 분계 지금까지 유형하고 똑같아요. 계속 지금 외상 분계가 되어 있고 아까 그 계약의 해제만 현금 분계돼 있었던 건이에요.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수정세금 계산서 이번에 사유를 5번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그러면은 비고라는 것이 또 커서가 넘어갔는데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여기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네, 내국신용장 개설일. 그래서 여기다가 2022년 6월 20일 날 개설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신고는 언제 했느냐? 6월로 해주면 돼요. 신고는 세금계산서 여기 밑에 신고 연월에 대해서 당구장 표시로 여기 설명 나오네요.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걸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날짜 내국신용장 개설 날짜에 있는 월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수정분이 2개가 나오잖아요. 네. 과세는 전부 마이너스가 됐고 이제 여기 유형은 영세로 바뀌어 있는데 날짜가 6월 5일로 돼 있네요. 이게 맞는지 참고사항을 꼭 봐야 됩니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한 거는 작성 연월일을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일로 해라. 네, 그러니까 날짜는 안 고쳐야 돼요. 그래서 닫기 누르시고요. 분명해서 엔터 치시고 수량은 100개 단가 20만원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유형이 영세로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가 빠지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6월 5일 거가 이렇게 2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2건이.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영세로 바꾼 거. 외상매출금으로 제품매출, 외상매출금 이 분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2장을 발급해야죠. 6월 5일 거 발급하러 하겠습니다. 회계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5일 거를 봐야 되죠. 6월 5일 거를 조회합니다. 그럼 여기 미전송된 거 체크하면 2개가 체크되고요. 전자발행 누르신 다음에 확인.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마이너스 하나 보이시죠? 네, 발행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누르셔가지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릅니다. 자, 여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보세요. 세금계산서 타이틀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예. 발행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냥 전자수정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예.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발행 확인. 그러니까 우리 FAT 1급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발급된 걸 보고 그대로 그냥 전표 입력만 해주는 것이고, TAT 2급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문제를 내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6월 5일에 가서 조회하면은 여기 전자발행으로 3개가 다 떠야 맞습니다. 자, 풀이가 쭉 있었고요. 다음에 6번째, 이제 마지막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6월 6일 두리온스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한 결과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이 되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이중으로 발급했으면 6월 6일 날 2건이 있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6월 6일로 조회를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식회사 두리온스 주식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동일한 수량 단가가 2줄로 되어 있어요. 이 2개 중에 어느 하나를 체크하세요. 2개 중에 어느 하나를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누른 다음에 수정사유 목록을 눌러서 이것이 맨 밑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것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밑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당초분이 있고 수정분은 마이너스로, 이걸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거죠.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해라. 네, 닫기 누르시고요. 날짜 그대로 두시고 밑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된 거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서 당초 날짜로 했으니까 6월 6일을 입력해야 됩니다. 6월 6일 여기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네,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전자발행을 제가 안 했군요. 네, 전자발행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 대상 체크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네, 전자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이 비고난이 항상 비고난에 그 뭐죠? 우리 아까 전표에서 봤던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입이 됩니다. 자,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로 우리가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전송하는 것까지 여기 나중에 이건 여기 책에서는 한꺼번에 전송했네요. 네. 우리는 그냥 건건히 했습니다. 자, 이제 제2절에 있는 이 부속 서류 여기가 이제 우리 FAT 1급에서 작성해 보지 못한 부속 서류가 여기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 있는 뭐 매출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FAT 1급은 11번 유형 이제 매출에서는 13번, 17번으로 이렇게 세 개의 유형만 문제를 내잖아요. TAT 2급은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고 영세 매출, 수정에서도 영세 매출 나오잖아요. 건별 매출도 나오고 수출도 나오고 가면도 나오고 아무튼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TAT 2급에서는 이 유형도 매출이나 매입에서 다양한 유형들을 여러분이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하는 수준이 FAT 1급 준비했을 때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TAT 2급에서는 다양한 그 유형들이 이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유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설명 다, 다른 설명은 다 생략하고 바로 이제 그 저기에 있는 217에 있는 그 실습으로 넘어갈 텐데요. 쉬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17쪽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